저는 39살,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10년 전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지금의 남편 이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35살의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대기업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젠틀하다는 평판을 듣던 사람이었죠. 친절했지만 과하게 말이 많지는 않았고 저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에 진심이 묻어 있는 듯 했어요.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꽃을 선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처음 1, 2년은 다정했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어떻게 그 변화를 눈치채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삶을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의 또 다른 인물, 박지현. 31살 여행사에서 근무했고 SNS에 화려한 여행 사진을 가득 올리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이 사람과 일면식도 없었고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이름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나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고 남편이 작은 서류 가방을 점검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출장은 이제 너무 익숙해서 캐리어를 꺼내고 셔츠와 바지를 개어 넣는 것까지 일종의 의례처럼 느껴졌죠. 그날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조금 길 거야 라고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알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길이 캐리어 위에 놓인 한 장의 카드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 모서리가 살짝 달아있는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카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카드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카드가 제 눈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일본 도쿄로 출장 간다고 했던 일정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항공사 로고가 찍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올라와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상세한 비행 기록이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출발지, 도착지, 좌석 등급까지 자세히 기재돼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도쿄로 간다고 한 날짜에 기록에는 몰디브 말레 국제공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경유했나 보다라고요. 하지만 다른 기록들도 넘겨보다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근 6달 동안 남편이 말한 출장지와 실제 도착지가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쿄 대신 몰디브, 상하이 대신 괌, 싱가포르 대신 파리. 한두 번의 실수나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목적지는 관광지였고 그중 몇 곳은 고가의 리조트들이 즐비한 휴양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명세서를 하나씩 찍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날짜, 출발 공항, 도착 공항, 비행편 번호와 좌석 등급, 심지어 비행 시간까지 전부 옮겨 적었습니다. 그 옆 칸에는 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출장 목적을 기재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해외 교육, 프로젝트 킥오프. 숫자와 글자는 냉정했습니다. 계산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표에서 제 결혼 생활의 또 다른 실체를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곳에 혼자 갔을까 아니면 함께 갔을까? 상상 속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장면,
호텔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 상상은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진 신뢰의 잔해가 불안과 불쾌로 뒤섞인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건 제 마음뿐이었죠. 남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잠금 패턴을 시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작정 덤비면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서류함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벽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는 각종 여행 일정표와 항공권 사본을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더미 속에서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항공권의 동반 탑승자란에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박지현. 제가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었죠.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그 이름을 제 노트 한 페이지에 크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의심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자이자 기록자가 되었죠.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 그 시작은 이 기록들이었고 이 기록이 곧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저는 이제 막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남편의 마일리지 명세서와 비행 기록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떨렸지만 마음만은 희미한 빗줄기처럼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과 종이 위를 오가며 날짜, 비행편, 좌석 등급, 동반 탑승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찬찬히 확인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한 휴가지와 실제 비행 기록이 너무도 크게 달랐으며 반복되는 패턴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죠. 특히 제가 주목한 건 동반 탑승자란에 적힌 박지현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단 한 번이 아니었고 금요일 저녁 출발, 월요일 새벽 귀국이라는 일정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어요. 저는 그 기록을 몇 번이나 확인했고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한 팀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출장 동행과는 거리가 멀었죠. 남편이 늘 경제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좌석 등급에서 심상치 않은 점이 발견됐어요. 비행마다 일반석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마일리지 포인트도 자주 사용되었고 동반자에게도 좌석 업그레이드가 동일하게 적용된 내역이 있었어요. 저는 문득 남편이 저에게는 절약하자고 하면서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제 휴대전화로 등록해둔 항공사 앱에 몰래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을 변형한 숫자, 조합을 조심스럽게 입력했고 다행히 성공했어요. 앱 안에는 최신 여행 내역뿐 아니라 업그레이드 확정 라운지, 동반 1명이라는 문구들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반 1명은 분명히 박지현일 거라고 직감했죠. 앱에서 라운지 이용 시간과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보니 남편이 자주 갔던 공항 면세점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브랜드 화장품이 구매된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그가 직접 쓰지 않는 그 화장품이 분명히 그 여자에게 선물로 갔을 거라고 믿었어요. 화장품 이름과 색상, 구매 시기까지 일치하는 상세 내역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호텔 멤버십 앱에도 박지현이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리 체크인과 레이트 체크아웃, 스파 바우처 사용 등 모든 일정이 라운지 입장 기록과 맞물리며 의심을 굳혔죠. 그 기록들은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떨어졌고 저는 증거 폴더를 진실 폴더로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밤이 깊도록 저는 자료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 증거 등급을 매겼어요.
사진, 동반자 명칭, 라운지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등 증거가 중첩된 항목에는 어등급, 그렇지 않은 것들은 B, C, D등급을 매기며 하나씩 켜켜이 쌓아갔죠. 각 항목과 증거가 더 이상 감정적인 의미를 넘어 논리적이고 냉정한 사실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출근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공항이었어요. 남편과 박지현이 자주 이용하는 항공편과 라운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평소 같으면 겁이 났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보와 증거가 나를 지켜주는 무기였고 저는 그 무기로 비밀을 깨트리려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체크인 카운터와 라운지, 입구, 동선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캐리어 바퀴의 소리, 직원들의 표정까지 모두 제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그들이 그럴 법한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남편과 그녀가 서류 가방을 같이 들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떠오르는 상상을 말이죠. 그 매 순간이 실제로 일어날 장면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일리지 공유 라운지 출입 기록, 동반 탑승자 내역, 호텔 멤버십 공유 내역 등 자료일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상세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공식 기록을 남겨두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공항 라운지의 빛과 활주로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빛들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아닌 기록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금요일 공항에서 직접 확인할 거라는 계획이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멈추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설렘이 아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거울을 보니 눈동자 속이 유난히 광택을 띠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무채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 김포국제공항이었습니다. 전철에 올라타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머릿속에서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라운지 이용 내역, 동반 탑승자 이름, 호텔 멤버십 공유 기록, 면세점 영수증과 카드 사용 일시. 모든 조각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고 오늘 저는 그 그림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항 출입구를 지나자 특유의 금속성 냄새와 바닥 광택이 저를 반겼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빽빽하게 뜬 항공편 목록 중 제 눈은 단번에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십 번 엑셀 시트에서 봐왔던 바로 그 항공편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남편이 회사 워크숍 시작 시간이라고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지만 목적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쥐었습니다. 관찰에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의 흐름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즈니스석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리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편, 제가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그 옆에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낯선 여자. 박지현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여유로웠고 마치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서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둘은 서류 가방 위에 여행 서류를 함께 올려놓고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이 내 눈앞에서 슬로 모션처럼 보였고 목 안쪽이 타는 듯한 건조함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심호흡을 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조심스럽게 조절하며 손떨림을 최소화했습니다. 셔터 소리 없이 연속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뒤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체크인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남편이 여권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그녀가 그 여권을 받아 가방에 넣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두 사람은 라운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남편이 카드를 내밀었고 안내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전광판 위에 게스트 한 명이라는 글자가 제 시야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장소, 시간, 인물, 상황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 뒤 저는 라운지 입구 옆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표정, 손짓, 거리감 하나까지도 증거였습니다. 저는 공항 카페로 향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외장하드와 클라우드에 사진을 동시에 업로드하고 파일명에 날짜와 항공편 번호, 장소명을 기재했습니다. 그 무렵 제 심장은 평온하게 가라앉고 있었고 머릿속은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절차로 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노트북 작업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변호사의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저는 일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라운지 쪽을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공기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을 떠나 전철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동안 사진 속 웃음이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을 법정 위에 세울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마일리지 내역, 라운지 기록, 좌석 배치, 호텔 멤버십 공유 내역, 면세점 영수증, 그리고 오늘 촬영한 사진들. 각 항목에 순번을 매기고 증거 보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서류를 손에 들고 법정에 서는 것.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먼저 맞이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는 의외로 묵직했고 그 울림이 마음속 결심을 한 번 더 단단하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책장, 두툼한 법전, 그리고 여러 케이스 파일들이 줄지어 가방 안의 서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제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니라 손에 쥔 무기 같았습니다. 이 무기로 그들의 웃음을 깰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변호사가 언급한 추가 자료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여행 날짜와 호텔 예약 내역을 대조해 특정 호텔 몇 곳을 추렸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공식 공문을 작성해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몇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끝에 일부 영상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박지현이 나란히 호텔 로비로 들어오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가볍게 맞대고 있었고 로비 직원과 주고받는 미소에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 마음을 한 번 더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어 확보한 것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같은 날짜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두 개의 카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것이고 하나는 박지현의 이름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스파, 기념품 매장. 모든 결제 기록은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을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출구까지 알고 있는지 몰라 불안해했고 그 불안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상간녀 소송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단순히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이 숨긴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재산 은닉에 대한 증거까지 확보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 저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예금 통장, 심지어 혼인 기간 중 체결된 부동산 계약서까지 팔렸겠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제 자유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올가매던 기억은 봉인됐고 미래로 향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 속 깊이 남편과 박지현의 소송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잠궜습니다. 창밖 하늘은 서서히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새로운 아침 같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비행은 오직 제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뜨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오직 제가 선택한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